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림고등학교 김선생님, 포항이동고등학교 유선생님, 포항여자고등학교 정선생님의 혼돈의 2022 대입 이것만은 꼭 알고 지원하세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김유정쌤이 각각 학교에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영상으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진학 지도를 처음 하시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위해서 올해 입시에서 변동되는 주요한 사항들, 또 원서 접수 직전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림고등학교 김쌤입니다. 자, 오늘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편에서는 모르고 지원하면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자료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실전편에서는 상담이 막막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3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감이 잘 안 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실전에 가까운 자료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유정의 꼭 알고 지원하기 기본편 5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방대 수시 쓰기 전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문과 내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학 간 풍선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A대학에 공부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B대학이 전형이 달라지면 어떤 효과를 A대학에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3번 대학 간 풍선 효과라고 써놨습니다. 4번은 대학 내 풍선 효과입니다. 올해 어떻게 정원을 바꾸고 어떻게 최저를 신설했어요 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4번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5번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 대교육 자료와 대학 어디가에서 나누어준 분석 자료, 집계 자료, 그리고 대학별 발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입시를 처음 하시는 저희 학년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게 된 영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 입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지 라고 다시 한번 올해 입시의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방대 수시 쓰기 전에 잠시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쓰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2020년에 미달났던 인원이 2명, 16명이던 이러한 대학들이요. 작년에 780명, 710명 이렇게 엄청난 정원 미달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첫 수험생이 감소하지만 수험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자신이 없어요. 저는 수능 치기 싫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수시에서 갈 확률이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시 위주 지원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더 손해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 공부 얼마나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대 기계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기계공학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요. 대학 어디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학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자들의 70% 컷이 5등급대입니다. 학교는 보니까 그 작년에 기계공학과에 종합 서류입니다. 5.47 정도의 학생이 50% 컷이었고 70% 컷이 5.8. 그러니까 나는 6등급이니 7등급이니까 나는 내신도 낮고 그래서 여기는 가기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대구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우리가 정시 성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대구대학교 기계공학부는요.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가 37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볼게요. 31, 28,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수능 시험을 그냥 거의 응시만 한 학생도 작년에 여기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굳이 내가 6등급, 7등급이니까 또는 5등급 후반대니까 기계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대구대를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거예요.만 수시 모집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저 한 단계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구대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이 아주 낮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수험생 감소라고 하는 요인 때문입니다. 이 수험생 감소 요인이요,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대학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입니다. 작년에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치대라고 하죠. 치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북대는 지방대 중에서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치의학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일반 학생 치의학과 전형입니다. 작년에 5명 모집을 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춘 학생이 없어서요. 70% 컷이 3.65니까요. 5명을 모집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등, 2등, 3등 성적이 3.47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0% 컷이 3.65란 얘기입니다. 3.65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 닫고 간 학생은 이거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치대를 일반적으로, 이거 치기공과 아닙니다. 치대입니다. 치의학과를 이런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작년에 이 학생 정말 진정한 승자죠. 바로 수능 최저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경북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도 보시면요. 작년에 의과에 2등급 대 학생이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완전히 1등급 극초반을 맞아야지 간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방에 그만큼 그 학생 수가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능 최저가 높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학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자료는 경북대학교 정시 모집 자료입니다. 경북대학교를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평균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를 몇 등급 정도 받았는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을 보시면요. 최종 등록자 70%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30% 학생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의 수능 100분위 평균을 보면요. 67, 51, 63입니다. 물론 여기엔 영어 성적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100분위 평균이 67, 51 이렇다는 건 4등급 때 또는 4등급 이후 학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컷 학과들, 그러니까 이 학과들에 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434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제일 낮은 경우가 3합 8입니다. 3합 8이 되려고 하면은 3등급, 3등급, 2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엔 영어 성적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대를 왔다 갔다 한다. 평균적으로 2.8등급을 맞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얘기죠. 수시에서.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에서 수능 최저만 맞춰가지고 납치되는 전략을 경북대에서 많이 써왔는데 지금 평균 2등급에서 3등급 맞는 학생이 이러한 학과를 썼으면 굉장히 손해죠. 100분위로 밀어봤을 때. 물론 영어 성적이 빠졌지만. 그래서 지방대 수시 모집을 쓸 때는 작년 정시 결과와 수시 모집의 가능성을 면밀히 비교를 해보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 지방대의 경우에는 성급하게 지원을 하지 말고 정시와 수시를 비교해보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평준화 지역 내신 손해보는 고교 학생들 주목. 이게 어떤 학교죠? 예를 들면 지역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 받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내가 내신이 낮으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년 기준으로 정시와 수시 배치표를 보시고 비교해보고 어차피 지방대를 간다고 하면 이 정도면 정시에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더 위에 대학을 써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신이 안 되는데 수능이 더 안 되니까 막 낮춰 쓰는 경향,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고려를 하고 쓰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전에 봤던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작년까지 한국사를 집어넣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지금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다 보니까 지방대의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의 없애거나 아니면 훨씬 더 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내신 커트라인은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대학 내
풍선 효과도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수시 쓰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정말로 수시가 더 유리한지를 고려하셔서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문과 내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요즘 상담을 가다 보면요, 문과의 1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문과에서 내신 좋은 학생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내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 2학년까지 이과 애들한테 등급을 다 주고 3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밖에 남지 않아서 들어서 결과적으로 문과 아이들 내신 성적이 낮습니다. 지금 이게 추산 자료입니다. 내일교육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준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1등급입니다. 1, 2, 3, 4등급인데요. 2009년 개정교육 과정일 때는 1등급이 정원 157명 기준일 때 6명 나왔는데요. 2등급은 11명, 문과가 3등급일 때 19명, 누적 36명입니다. 4등급일 때 26명, 누적 62명이 나왔습니다. 157명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1등급은 6명에서 2명, 2등급은 11명에서 1명, 3등급은 19명에서 9명, 누적 1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내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작년까지 배치표만 보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위쪽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윗등급 애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 우리가 믿을 구석은 역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봐야 한다. 또 한 가지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면은 문과의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과 아이들이 내신도 생각보다 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문과 아이들이 수능 최저도 수학을 넣어서 맞추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학별 풍선 효과를 고려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1학년도 대입과 2022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도권 대학 중에서 6,500명이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전형 직윤, 학추 이런 이름으로 1,500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감소분이 수능 위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주요한 변수인데요. 자,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 지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지원 성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신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학추를 받아서 수도권을 쓰고 나머지는 종합을 쭉 깔던 시대에서 지금은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권 공대의 컷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변수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학별로 보겠습니다. 서울대 직윤이 333으로 222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전형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심층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서강대는 서울대를 따라서 수능 최저를 333으로 낮췄습니다. 성균관대는 3합8인데 중대가 3합7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보다 성대를 더 높다고 평가하는데 성대가 3합8이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 모든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또 자소서도 없습니다. 이거 나한테 쓰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3합7입니다. 경희대 2합5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신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양대랑 경희대를 끼고 갑니다. 수능 3합7은 부담스러우니까 경희대 2합5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디가 과연 붐비게 되고 어디가 과연 비게 될까요? 자, 외대 2합4입니다. 경희대보다 더 높습니다. 시립대 3합7입니다. 시립대가 3합7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립대 중대 붙으면 보통 중대를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대 성대가 붙으면 성대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시립대가 2급에서 3합7이다. 시립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이 돌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어국 경복대를 말합니다. 직어국 교과를 최저가 충분히 되는 학생들, 평균 2.5등급 맞는 학생들이 과연 써야 할까? 얘들은 인서울을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영어가 아예 안 돼서 최저만 되는 3합 최저만 되는 애들은 직업을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죠. 죽어도 수능이 안 되는, 내신만 되는 애들은 육종합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능이 안 되니까 종합을 쓰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를 어디까지 낮춰서 써야 하나? 그럼 어디가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될까? 내가 내 내신 성적에 내가 수능이 안 되니까 내가 기존 같으면 지원하지 않을 대학이지만 나는 인서울은 하고 싶어 하면 어디가 붐비게 될까? 이런 풍선 효과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국 아래의 대학들은 사실상 5, 6등급도 막 들어가는데, 즉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걸어서 2단계 높은 대학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종합전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려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 조회에 가시면 이런 탭이 있습니다. 전형 학과 이런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 전형을 누르시면요. 이 학과를 지원한 애들이 어느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많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과를 많이 지원했는지, 합격 건수는 몇 개인지, 이게 올해부터 대기업에 새로 추가된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학과를 지원한 아이들은 요런 대학에 요런 학과를 많이 지원했어. 그런데 이 대학이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요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대학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대학별 풍선 효과를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4번 대학 내 풍선 효과를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작년 점수에 그냥 비교해가지고 대충 그냥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는 다르겠죠. 진로 선택 과목을 점수로 반영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점수가 올해 방식으로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치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주요 변동사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앞쪽에 아마 작년과 올해 주요하게 변동된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올해 경부 진학지원센터 이 책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요. 네. 저도 집필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대학별로 작년 2021학년도에는 이랬고 올해는 이렇게 뽑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약해지면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작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춘 대학이 많습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을 없앴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간호학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거의 없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을 낮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일단 빵꾸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수능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신 성적을 조금 위쪽에서 한번 커트라인을 형성해 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를 똑같이 보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염두해서 보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집 정원이 변화되는 것 같은 거를 고려해라. 네, 수능 최저는 같은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경상국립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경상대죠. 이 학교가 다른 학교 하나랑 합쳐졌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원이 일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같은 조건일 때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조금 더 아래까지 추가 합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대학별로 풍선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대학 안에서 전형의 변화도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기업 자료, 그리고 대학 어디가 자료, 대학별 자료 어떻게 비교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대기업 자료는요, 선생님, 사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암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합격돼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 입력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일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자료를 절대적으로 사례 자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어디가 자료는 대학들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처에 가서 대학별 자료를 받아보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겠지만 하나씩 찾기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요, 대교협 쪽으로 갈수록 편리하지만 일부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학처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자료일수록 가장 정확하지만 찾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은 미리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요, 먼저 대학 어디가에서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보고 지원 학과의 추이를 봅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더 낫겠다.
여기는 차라리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학생하고 사례 자료를 대교협 자료에서 봅니다. 대교협은 저는 어떤 플랫폼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링크를 통해 가지고 대학별 홈페이지 갈 수도 있고 3년치 자료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전형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것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교협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절대치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대학들이 지방대일수록 친절하게 자료를 공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학은 100%까지 공개를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 어디가 있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보시고요. 수시가 남나 정시가 남나를 보시고 대기업에 갔다가 이걸 어떤 정보 분석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자료는 역시 대학별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본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실전편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